자, 지난주에요. 의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 이 주제로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 말씀 들었는데요. 아쉬움이 많아서 더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 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문태성입니다. 예, 간병비 때문에 파산할 정도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좀 더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원을 운영하는 한 여성분이 뇌를 다치신 어머니 간병을 6년째 하고 있다가요. 예. 결국엔 빚까지 지고 본인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 신고를 하였고요. 결국에는 어머니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하신 분이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나왔는데 간병비가 이제 그분은 조금 더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만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만 보통 간병 비용이 한 달에 어느 정도가 들어갑니까?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예. 보통 지역마다도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전주 같은 경우는 저희 사례에 의하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얼마요? 하루에 10만 원. 10만 원이요. 예.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 또 이제 몸이 덩치가 크다든지 예.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이제 그건 한 13만 원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럼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부담을 못하는 보호자 같은 경우는 그 환자를 이제 보호자가 수발해야 되는 간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간병비가 없으면은 보호자가 직접 해야 되는데요. 예. 또 문제는 보호자들도 자기 일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를 또 돌봐야 되는 이런 사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되어 있고요. 예. 또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간병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사실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 보통은 이 간병비 부담이 힘드신 분들은 이제 가족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예. 실제로 우리 지난 방송 나가고요. 한 지인분이 저하고도 이 방송 얘기를 듣고 예. 상담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 같은 사례에 의하면 본인도 이제 장모님이 아프셔서 간병을 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예. 간병비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들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이 간병비를 부담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형제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좀 돌보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이 형제들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이 문제를 갈등뿐만 아니라 또 이제 본인이 간병하기도 했지만 할 수 없을 때에는 또 그러니까요. 돈으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장기간의 간병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자기 일상이 깨지고 또 형제들 간의 가족들 간의 예. 갈등이 심화되는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아마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 현실인데 네, 그렇죠. 자, 이 많은 그 간병의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치매가 가장 열악한 상황인데요. 네, 그렇죠. 예, 그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다. 이게 보통 언론에 나와 있는 보도 자료입니다. 네, 지난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중앙치매센터가 있는데요. 예. 이 중앙치매센터의 작년 발표에 의하면 2012년도에 54만 명이었던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 수가요. 예. 작년 말로 기준으로 했으면 75만 명, 즉 6년 새에 약 4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핵가족화나 가족 해체 등에 따라서 가족이 돌아가면서 간병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예. 또 과거처럼 부모를 직접 간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도 이제 많이 바뀌어서요.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가족이 간병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간병비도 문제지만 이 간병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예.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간병인들이 따라가지 못해서요. 예. 한국인이 아닌 중국 동포라든지 또 다른 분들이 이 간병을 맡고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간병의 문제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예. 간병의 질에 대한 문제, 서비스의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새롭게 또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예.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 간병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네. 아픈 자식을 또 부모가 간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경우 고독사 위험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작년 한 언론사에서요. 예. 3사 기획으로 기사가 실렸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이라는 기사가 연재되어서 실렸는데요. 아. 이 기사는 간병살인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판결문을 열람을 하였고요. 예. 2006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간병살인한 판결문을 모두 확인해서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 의하면 10년간 동반자살, 그러니까 살해 후의 자살을 포함한 것인데요. 간병살인이 발생한 173건으로 확인되었고요. 그 희생자가 213명 또는 가해자가 153명이라는 통계가 집계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또 이러한 범행이 이르는데 걸린 평균 기간이 6년 5개월이었고요. 예. 10명 중 6명이 혼자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뭐 그리고 이러한 범행을 결심한 배경에는 가장 많은 이유가 38%인데요. 장기간 간병에 따른 낙담이었다고 합니다. 예. 요즘에 이런 말 안 쓰죠. 김병에 휴자 없다. 좀 예전에나 하던 말인데 요즘엔 네. 뭐 어떻게 간병을 자식이 하기가 어려운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요즘 간병비가 또 비싼 부분도 참 부담이고 의료 파산하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어느 정도가 들어갔길래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예,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제 재난적 의료비의 부분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예. 그 기사에 의하면 한 48세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는데요. 뇌졸중으로 수술을 했답니다. 근데 그 치료비와 간병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이제 되어서 가봤더니 한 달에 그 돈이 4천만 원 정도가 의료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 달에요. 예, 아니 석 달입니다. 석 달에요. 석 달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 뭐 주소득 가구원의 주소득원인데요. 가장이겠죠. 이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이 4천만 원 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가정들, 이런 가구들 이를 이제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가 좀 강화돼야 되고 그 범위의 질환도 좀 확대돼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예. 또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을 좀 발표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요. 네. 어느 정도 또 이건 수월하게 좀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이제 지금은 의료급여 제도가 좀 있고요. 예. 이제 이제 기초수급자이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또 의료급여 혜택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렇게 이제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긴급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긴급 지원의 의료비 혜택을 좀 받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이제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있겠지만 크게는 중위소득 100%, 뭐 예를 들면 4인 가구일 경우에는 460만 원 정도가 중위소득 100%입니다. 예. 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재난적 의료비를 비롯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1577에 1000번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에 1000번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통해서 사례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좀 더 준비해야 되고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평화주민사랑방의 문태성 대표였습니다.